왜 우리는 사람을 만날수록 더 지치게 될까요? 새로운 인연을 기대했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고, 이번에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모임에도 나갔고, 연락도 주고받았고, 관계를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을 만날수록 더 피곤해졌습니다. 더 외로워졌습니다. 더 지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삶이 나아질 거라고 믿었는데 왜 오히려 더 힘들어진 걸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사람은 많을수록 좋다고, 인맥은 넓을수록 좋다고, 외로우면 사람을 만나라고.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나를 이해해 줄 사람, 나를 위로해 줄 사람, 나와 함께 해줄 사람. 그런 사람만 만나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도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을 찾아 애썼는데도 관계는 편안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늘어날수록 신경 쓸 일이 많아졌고, 감정 소모가 커졌고, 나를 위한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친 이유는 좋은 사람을 못 만나서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내가 계속 곁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좋은 사람을 찾는 데는 열심입니다. 새로운 모임에 나가고, 인맥을 넓히고, 좋은 인연을 만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정작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 나를 무너뜨리는 인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입니다.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관계를 끊기는 그렇잖아 하면서요. 그렇게 우리는 좋은 사람을 더하는 데는 적극적이면서 좋지 않은 사람을 빼는 데는 소극적이었습니다. 마치 관계란 무조건 늘려야 하고 한 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가져가야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람은 많아졌지만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인연은 늘었지만 삶은 편안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관계가 많아질수록 나는 더 지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가지를 간과했으니까요. 좋은 사람을 한 명 더 만나는 것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한 명을 내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쇼펜하우어는 관계를 더하는 것보다 덜어내는 일을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나쁜 관계를 끝내지 않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흔히 좋은 관계를 시작하는 것에 집중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보다 나쁜 관계를 끝내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관계 하나가 좋은 관계 10개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삶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 그 기대가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를 망가뜨리는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는 일 말입니다. 지금 당신의 곁에는 몇 명의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도 동시에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고 보았습니다. 마치 추운 겨울밤, 고슴도치들이 서로 체온을 나누려 가까이 붙었다가 가시에 찔려 다시 멀어지는 것처럼요.
그가 말한 고슴도치 딜레마는 바로 이겁니다. 사람은 외로워서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날카로운 부분이 드러나고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거리를 둡니다. 하지만 멀어지면 또 외롭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까워지려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조화로운 관계를 꿈꾸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모든 사람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는 것. 심지어 좋은 의도로 시작한 관계조차 시간이 지나면 서로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상하게 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라는 것.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관계가 가치 있는 건 아니다. 어떤 관계는 당신을 성장시키지만 어떤 관계는 당신을 소모시킨다. 그리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후자의 관계를 곁에 두는 것은 단순히 피곤한 일이 아니라 당신의 삶 자체를 망가뜨리는 일이라고요. 쇼펜하우어가 특히 경계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 남을 깎아내리며 자기를 높이는 사람,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가는 사람,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점점 그렇게 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당신에게 전염되고 그들의 낮은 기준이 당신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쁜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다라고. 왜냐하면 좋은 사람 한 명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보다 나쁜 사람 한 명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좋은 사람이 당신을 칭찬해도 한 명의 나쁜 사람이 당신을 무시하면 그 하루는 그 한 명 때문에 무너집니다. 10명이 당신을 응원해도 한 명이 당신을 깎아내리면 그 한 명의 말이 더 오래 남습니다. 이게 인간 심리의 현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관계를 늘리는 것보다 관계를 줄이는 것에 더 집중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제대로 된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망가뜨리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도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현실 직시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좋은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가 당신을 성장시키는 건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당신을 소모시키고 당신을 무너뜨리고 당신을 당신답지 않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사람을 미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부정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구분하라는 겁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관계와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함께 있으면 더 나아지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무너지는 사람을. 그리고 후자라면 아무리 오래 알았어도 아무리 정이 많아도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냉정한 선택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누구와 나누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당신의 삶을 더 나게 만들고 있습니까? 처음엔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을 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했을 때도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하고 참았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낮게 보게 됩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스며듭니다. 자존감이 서서히 깎여나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쇼펜하우어가 가장 경계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좋지 않은 사람을 곁에 두면 나 자신마저 좋지 않은 사람이 된다는 것. 그들의 말투가 내 말투가 되고, 그들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고, 그들의 태도가 내 태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전에 나는 이렇게 쉽게 화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낮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나는 그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내가 약해져서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머문 관계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 오래 있다 보니 나도 나를 함부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 곁에 오래 있다 보니 나도 나를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더 힘든 건 이런 관계에서는 감정 노동이 일상이 된다는 겁니다. 늘 눈치를 봅니다. 이 말을 해도 될까? 이렇게 행동해도 될까? 상대가 기분 나빠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하루 종일 상대의 감정을 살피고 내 감정은 뒤로 미루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를 지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참는 내가 성숙한 사람이야.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어. 관계를 끊는 건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야.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성숙이 아니라 자기 파괴라고 말했습니다. 참는다는 것과 소모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참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소모되는 것은 일상입니다. 참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지만 소모되는 것은 관계가 나를 갉아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천천히 무너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곁에 있는 것은 당신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말은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계속 곁에 두는 것은 결국 나 자신에게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관계를 정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이 있고 시간이 있고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설입니다.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하지만 그렇게 참는 동안 무너지는 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묻는 것은 이겁니다. 그 관계가 당신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를,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지를, 만약 그 대답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낮추고, 나를 소모시킨다라면,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관계를 지킬 것인가, 나를 지킬 것인가. 쇼펜하우어의 답은 명확합니다. 나를 지키지 못하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소모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모를 끝내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되찾는 일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은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당신답지 않은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쇼펜하우어에게 지혜란 더 많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망가뜨리는 사람을 곁에서 치울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혜와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지혜로운 사람이란 많은 사람과 잘 지내는 사람, 누구와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진짜 지혜는 필요 없는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내보낸다는 것이 냉정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관계를 끝낸다는 것이 미운 마음에서 나온 선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요. 미워해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지키기 위해 떠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벌주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은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의 연결을 포기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구분하라는 겁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관계와 나를 무너뜨리는 관계를. 함께 있으면 힘이 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빠지는 사람을. 그리고 만약 후자라면 거리를 두어도 된다는 것. 그게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것이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는 것.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관계에는 역사가 있고 정이 있고 의무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끝내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견디면 나아질 거야 하면서요. 하지만 그렇게 견디는 동안 우리는 조금씩 무너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견딜 수 있다고 해서 견뎌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견딜 수 있는 것과 견뎌야 하는 것은 다릅니다. 나를 망가뜨리는 관계는 아무리 견딜 수 있다 해도 견뎌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방법은 조용한 정리였습니다. 큰 싸움을 하거나 상대를 비난하거나 감정을 쏟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천천히 거리를 두는 겁니다. 연락을 조금씩 줄이고, 만남을 자연스럽게 줄이고, 마음의 거리를 두는 겁니다. 이것은 상대를 미워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더 이상 나를 소모시키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계를 덜어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삶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나를 위한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진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관계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관계를 빼고 남은 것이다. 우리는 흔히 좋은 사람을 더 만나면 삶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쁜 사람을 내보낼 때 삶이 나아집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 당신을 성장시키는 사람,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서로가 더 나아지는 사람. 그런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 주장한 것은 이겁니다. 고독이 외로움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나쁜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진짜 외로움이라는 것.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고독하다는 것.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나쁜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고. 당신도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참을 것인가, 아니면 나를 지킬 것인가?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되찾을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조용히 내보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